안녕하세요. 1분 책 읽기 매일 낭독 시간입니다. 매일 10분의 낭독으로 나를 견고하게 다지는 시간을 가집니다. 저와 함께 영감의 쾌감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20년 5월 6일 수요일입니다. 긴 연휴가 끝나고 오늘 일터로 나가는 날인데요. 네, 신나게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잠에서 깰 때 굉장히 편안한 마음으로 눈을 떴어요. 사실 어제 꿈을 막 이것저것 많이 꿨는데 평소 같았으면은 악몽이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왠지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도 꿈속에서 편안한 기분이 들었고, 지금 이제 잠에서 깼을 때도 뭔가 일이 잘 풀릴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할 때 굉장히 초창기에 영상으로 리뷰 영상을 남겼던 말그릇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책을 여러 북튜버 분들이 또 낭독을 해주시고 리뷰 영상을 남겨놓은 걸 제가 며칠 전부터 이제 막 들으면서 이렇게 좋은 책을 그 당시에 굉장히 어수선하게 리뷰 영상을 남겨가지고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오늘 한번 다시 읽어 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비울수록 사람을 더 채우는 말그릇이라는 김윤나 작가님의 책입니다. 그 중에서 저는 제 마음에 굉장히 와닿았던 감정에 서툰 사람들이라는 부분을 오늘 한번 낭독으로 남겨보려고 합니다. 감정에 서툰 사람들. 어린 시절부터 국어, 영어, 수학을 배우느라 감정을 배우지 못하면서 자라서도 감정에 서툴다. 지나치게 인색하거나 넘치게 사용한다. 자기 마음 한편에서 일어나는 감정의 색을 모른 척하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감정만 보여주면서 살게 된다. 특히 분노라는 감정에 익숙해진다. 좋을 때는 표현도 안 하다가 억울한 일에만 반응하며 눈을 부라리고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 이른바 분노 중독이다. 화를 내면서 스스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며 점점 거친 말, 센 말만 찾게 되는 것이다. 슬픔이라는 감정만 사용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거나 가지지 못했을 때 무작정 슬픔과 우울함 속으로 빠져든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보려는 의지를 스스로 꺾고 주변의 관심과 위로를 기다리면서 삶을 소비한다. 화병과 우울증이야말로 감정에 서툰 사람들이 자주 걸리는 덫이다. 자신의 감정과 어울려 살지 못하면 자신과 대화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고 어울리는 것에도 서툴 수밖에 없다. 감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니 엉뚱한 곳에서 감정이 넘치고 말이 샌다. 얼마 전 함께 대화를 나누었던 회사원도 그랬다. 후배 한 놈 때문에 아주 죽겠습니다. 후배라고 처음 들어와서 좀 키워보려고 공을 들였거든요. 모르는 것도 하나하나 일러주고 실수에도 눈 감아주면서 기회를 여러 번 줬는데 입사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제대로 일을 못해요. 실력이 늘만도 한데 당초에 나아지질 않아요. 제가 언제까지 뒤를 봐줘야 하냐고요. 그는 화가 많이 나 있었다. 얼마 전에는 후배에게 도대체 입사한 지가 언젠데 이것밖에 못하냐, 다른 일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해버렸다고 한다. 순간적으로 감정 조절을 못한 것은 맞지만 너무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일단 나는 그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다. 그때 후배를 보면서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화가 나죠.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네, 그럼 화를 내면서 얻고 싶으셨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얻고 싶은 것이요? 후배가 긴장도 좀 하고 정신 차리면서 일하기를 바라죠. 화내는 선배를 보면서 후배는 무엇을 배웠을까요? 네? 글쎄요. 녀석도 한다고 하는 건데 그런 말 들으니 서운하긴 했겠죠. 나는 얼핏 보면 화로 보이는 감정도 원래는 화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고 말해주었다. 감정은 미묘하게 원래 색을 바꾸기 때문에 자신의 진짜 감정을 알아차리려면
처음에 가졌던 기대가 무엇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나는 그에게 상대방이 오해하지 않게 만들려면 먼저 자신의 오리지널 감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다. 그럼 제 오리지널 감정은 실망감이었던 것 같네요. 첫 후배이기도 하고 충분히 해줄 거라고 믿었는데 그렇지 못하니 실망한 거죠. 실망이 화로 둔갑해 버렸네요. 뭐 그런 셈이네요. 후배에게 화가 아닌 실망으로 표현했더라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제가 그렇게 몰아붙이지 않았다면 후배도 자신의 속마음을 좀 털어놓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실망해서 화가 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실망과 화는 전혀 다른 감정이다. 실망이라고 생각하면 너에 대한 믿음과 앞으로의 기대에 대해 함께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만 화라고 생각하면 너 때문에 생긴 분노만 남겨질 가능성이 높다. 결국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인데 화의 목적은 상대방을 물러서게 하고 뭉클이게 만드는 데 있다. 다시 한번. 결국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얻고 싶은 게 있기 때문인데 내가 감정이 어떻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에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화라는 감정으로 표출돼서 나오면 상대방을 뒤로 물러서게 하고 듣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선배가 화를 내면서 말하면 후배는 속뜻을 헤아리기는커녕 야속하다며 화를 낸 사람을 원망하게 된다. 결국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대화가 흘러가 버린다. 이것은 감정이 원했던 게 아니다. 감정은 당신을 해치려고 온 도둑이 아니라 도와주기 위해 찾아온 친구다. 당신의 말이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길잡이다. 그러니 감정이 어떤 얼굴을 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보아야 제대로 말할 수 있게 된다. 네, 오늘 짧게 말그릇 중에서 감정에 대하여 라는 부분을 낭독해 봤어요. 긴 연휴를 끝내고 다시 일터로 시작하는 하루인데 행복하고 즐겁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뵐게요.